안녕하세요, 데니리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저녁에 읽은 책이 있어요.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읽은 책이 있는데 내용이 이렇게 어렵지 않아서 수필 같은 에세이 같은 책이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이영표 선수가 쓴 책입니다. 생각이 내가 된다. 이제 은퇴를 하고 작가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렇게 홍보대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내가 된다. 이 책이 약간 신앙적인 서적이에요. 너무 좋은 내용, 청년들에게 되게 좋은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어서 제가 느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영표 선수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남들이 이제 월급배기 10번 하면은 한 번을 더 했다고 합니다. 그 일화를 더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뭐큰 차이가 없어 보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엄청나게 나중에 큰 차이를 불러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력에도 복리가 적용된다. 그래서 사소한 차이 0.1%의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능에 대해서도 이게 잠시가 얘기가 나오는데요. 재능은 찾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재능은 처음부터 만들어진 사람이 없다고 해요. 재능은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만드는 것이라는 내용을 제가 되게 공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 각자의 뭐 천부적인 재능이 있을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꾸준한 노력과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재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예를 들어서 뭐 하루 8시간씩 정말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연습을 하게 되면 그 연습량 자체가 나중에 다 결과적으로 어떤 곡도 이게 어렵지 않게 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아노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만약에 하루에 8시간씩 투자해서 3개월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연습을 하게 되면 예,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 사람 원래 피아노를 칠 수 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인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보고 피아노를 치시는데 재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이 자랑을 보고 이렇게 재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잘하게 된 건 결과적으로 꾸준하게 노력을 해왔던 그 사람의 노력이 이제 결국에는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능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내용에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노력의 법칙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패하는 가장 확실한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업무를 해야 될 것이고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리고 학생이라면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독교적인 이제 내용인데 최선은 곧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어, 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 자체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성공하는 지름길 자체가 없어요. 아셔야 되는 게 뭐 단기간에 뭔가 이루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되기가 거의 힘들다 보시면 돼요. 아니면 그 단기간에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어서 남들보다 두세 배, 10배 이상의 노력을 쏟아부어야지 어, 단기간에 뭔가 이룬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단기간에 뭔가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시간에 엄청나게 몰입을 했거나 엄청난 그 노력과 그 실패의 과정의 연속 속에서 그렇게 성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그런 성공이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무수한 실패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책에 나온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패한 것이 곧 성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성공은 언제나 실패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공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실패를 해가면서 결과적으로 성공하는 걸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만약에 새롭게 시작하게 되시면 예를 들어서 뭔가 나는 이제 마케팅이나 영업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분야에서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은 트라이얼 에러, 그냥 시행착오를 겪게 돼 있습니다.
그 시행착오 겪는 과정 자체가 실패의 과정인 거죠. 실패의 과정을 겪으면서 거듭한 반복하면서 실패를 어떻게 하면 안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노하우가 쌓이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어,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제거함으로써 해야 될 것만 하게 됨으로써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마인드셋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실패를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를 가기 위해서 그 길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험난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났을 때 정말로 절망감과 그 패배감에 젖어가지고 정말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마음을 느낀다는 것은 바로 자신 스스로가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공을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좌절하거나 그런 한계에 부딪혔을 때 좌절감과 패배감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내가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패배감과 좌절감은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내 실력이 얼마나 아직까지 모자란지, 그런 것들을 잘 아는 게 얼마나 그 본인 스스로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그 갭을 내가 메우기 위해서 또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그 실패감과 절망감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감정인 것 같아요. 그래 절대 그런 감정이 오더라도 절망 가운데 계속 그 패배감 젖어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노력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영표 선수가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확실히 그 국가대표가 되고, 또한 전 세계에서 뛰고 싶은 그 유럽 리그에서 뛰어본 그런 그 경험을 가졌잖아요. 그만큼 그런 무대까지 가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노력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노력은 선택. 그 어떤 청년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 중에서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한다면 그는 나중에 해야 할 일을 하며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 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한다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생의 원리는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나중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중에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고 싶은 일보다는 내가 해야 될 일을 우선순위로 잡아서 이렇게 노력을 계속 하시고 실행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은 결과적으로 질량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 성장 동향상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고통 속에서 느끼는 그 고통의 양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능력이 달라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름길은 없는 겁니다. 내 능력이 이만큼 올라가려면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고통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인생은 고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육아를 하는 것부터 그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가운데 참 이런 고통들이 올 때마다 성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그 고통은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즐기려고 이제 마음을 먹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노력은 겸손이다.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건데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는 것 자체가 이제 그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돼 있으면 노력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교만하다는 것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내가 잘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신이 부족한 게 뭔지 잘 알고 노력하는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자신감이죠. 내가 그만큼 노력한 만큼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게 되면 정말 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잘할 수 있게 되면 자신감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력은 이제 자신감을 얻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대중연설을 이제 잘 하고자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 다른 책을 제가 읽으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대중연설을 잘하려고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그 대중에게 어떠한 내용을 말할 것인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대본, 스크립트를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연습, 무한 반복 연습해서 정말 내가 그 부분에서 정말 끊김없이 막힘없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야지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어떠한 청중 앞에서도 떨리지 않고 철저한 준비와 노력만이 그 프레젠테이션, 그 청중에서 하는 스피치, 퍼블릭 스피킹을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은 노력, 끊임없는 노력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권리를 주장하죠. 예를 들어서 회사 지금 직장생활 제가 하고 있는데 직장생활에서 내가 정말 인정받고 내가 정말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권리를 요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만큼 열정적으로 내가 그 직장 속에서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해서 정말로 그 성과를 내야지 내가 그만큼 나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얻어지는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는 권리는 노력 없이는 진짜 우리 것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컨텐츠로